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교재의 크기, 그러니까 알파 값이에요, 알파. 요거 하나만 바꿀 거예요. 이거 하나만 여러 가지 값들을 바꿔갈 겁니다. 규제의 크기에 따른 결정 계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R 스퀘어 스코어, 어, 결정 계수의 변화를,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 보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알파가 0.1일 때 결정계수가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의 결정계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알파가 1.0일 때 그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결정계수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으면, X축에다가는 뭘 쓸 거냐면, 알파, 규제 크기. 규제 크기, 그 다음에 Y축에는 뭘 쓸 거냐면 R2 결정계수, R2 스코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어, 범들을 찍을 수가 있겠죠. 어, 뭐, 예를 들어서 알파가 0.1일 때, 뭐 1.0일 때, 2.0일 때, 뭐 아니면 10.0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정확도가 얼마인지, 뭐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그릴 거예요. 첫 번째는 훈련셋에서. 훈련셋에서 뭐 알파가 작으면 정확도가 좋을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알파가 작으면 정확도가 좋다. 그 다음에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확도가 작아지더라. 어, 뭐, 그러니까 결정 계수가 작아지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들을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이거를 어디에서도 테스트 셋에서도 뭐 정확도가 얼마이더라. 정확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결정 계수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좋아지다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훈련셋에서의 알파 값이 이렇게 알파 값이 변할 때, 훈련셋에서의 R2 스코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테스트 셋에서의 R2 스코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점과 선으로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걸 하시는 거고요. 이걸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 거냐면, 물고기의 무게를, 일단은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물고기의 무게를 네 개의 특성을 전부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랭스와, 랭스와 다이어고널과, 그 다음에 무게와 길이. 요것만 사용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사실은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디그리도 그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한 가지로 고정을 시킬게요. 이것까지 하면 반복문이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때 디그리도 같이 바꿔보고 알파도 같이 바꿔보고 이런 것들은 그때 하고요. 오늘은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디그리가 5인 것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5차항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이에요. 1차항까지만이 아니라 5차항까지 고려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되게 좋아지겠죠. 알투 스코어가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요? 훈련 세대에서. 어, 전 시간에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5차 함수 딱 그려보면 훈련 세 점수 굉장히 좋았잖아요. 제가 5를 사용한 이유는요. 그 규제를 할 때 우리 보면은요. 어, 5차일 때가 훈련셋하고 테스트셋 점수가 굉장히 비슷했었어요.
그 뭐 리치나 라쏘나 그 다음에 엘라스틱 메시나 전부 다 이렇게 5차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과대적합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고요. 어, 일어났었고, 5차항 정도가, L1이나 L2나, 그 다음에 엘라스틱 넷이나 비슷비슷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일단 5차로 고정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차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 길이 5차항 생기겠죠. 또 길이 4승 곱하기 다이아고널도 생길 거고요. 길이 4승 곱하기 뭐 하이트 이런 것도 생기겠죠. 숫자들이 되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숫자들을 그대로 이용하면 안 되니까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사용을 해주세요. 요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파이프라인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모델은 세 가지를 구분을 할 거예요. 위치 사용해 보시고요. 이게 L2 규제죠. 라쏘 사용해 보시고요. 에런 규제죠. 그 다음에 엘라스틱 넷을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음. 이 클래스들에서 이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호출할 때 알파 값을 어,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알파 값들을 이거는 제가 지정해 드릴게요. 0.001 굉장히 규제가 거의 없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규제가 거의 없는 거랑 비슷한 거고요. 0.001, 0.01, 그 다음에 0.1, 1.0, 10. 그러니까 지금 곱하기 10씩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알파가 0.001 굉장히 작을 때, 알파가 0.01 아주 조금 있을 때, 알파 0.1 약간 있을 때, 알파가 1, 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본값, 이게 기본값이었죠. 위치나 라쏘나 전부 다 알파가 1.0이 기본값이었을 거예요. 그거보다 10배가 규제가 더 많을 때, 100배가 규제가 더 많을 때, 이런 어, 알파 값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반복문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코드가 똑같기 때문에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만든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만든다, 리치를 생성한다. 그죠? 근데 생성할 때 0.1인 걸로도 생성해보고 0.01인 걸로도 생성해보고 0.1인 걸로도 생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업을 몇 번, 6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알파 값에서 어, 어, 각각의 그 알파 규제의 크기죠. 알파 값에서 훈련 훈련셋의 훈련셋과 어, 훈련셋과 테스트셋에 무엇을 계산한다? 결정계수를 계산한다. 결정계수들을 계산을 하시고요. 그러면 딱 그 결정계수 6개가 나오겠죠. 훈련셋 결정계수 6개 나올 거고요. 테스트셋 결정계수 6개 나올 거예요. 그 결정계수들을 시각화한다라는 거예요. 문제 이해되십니까? 무엇을 할 건지 이해되세요? 네. 시간, 여러분께 일단 먼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이거를 하시면 돼요. 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그러면 말씀 주세요. 요것만 제가 같이, X를 우리 훈련세 테스트셋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 퍼크라고 하는 거 있었을 거예요. 퍼크에서 그 퍼크의 컬럼들을 선택을 하시는데, 몇 번째 컬럼부터
두 번째 컬럼부터 끝까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values. 그러니까 전부 다 출력하지 말고 앞에서 5개만 출력해 보시면은요. 이게 첫 번째가 길이, 두 번째가 다이어고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이트, 네 번째가 위드스. 그죠? 이거 이차원 배열이에요. 어. 요게 특성 배열이고요. 얘가 특성 배열이고,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은 사실은 바뀐 게 없어요. 워크, 무게, 밸류스. 이거 1차원 배열이죠. 얘가 타겟 배열입니다. 그래서 얘 출력해 보시면 이게 아마 56마리였나요? 42, 14,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요게 그 타겟 배열. 훈련색과 테스트색 구분하셔야 돼요. 요렇게 X와 Y를 가지고서 훈련색, 테스트셋 구분하시고요. 어, 그러니까 요렇게 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5.9g, 요렇게 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32g. 이런 4개의 그 길이들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40g. 이런 뜻이잖아요. 네. 훈련색과 테스트셋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께 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